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매우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시나리오 소설은 참고하지 마시고 듣고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만 이제 넘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전제를 소설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시장이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꽤 많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꽤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계속 안 들어오지? 라는 생각이 있고 코로나 정점이 찍은 것일까? 라는 뭐 어떤 의구심도 있고 이것이 혹시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혹은 뭐 유가가 계속 이렇게 감산 합의가 안 돼서 신용 리스크가 계속 전가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 그리고 지금 빠졌던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이 재무제표에 찍히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큰 충격이 남은 것 아닐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죠. 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겹도록 2008년도와 비교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을 텐데 저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소설이니까요. 일단은 저는 일단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실적은 아직 바닥 찍지 않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말을 한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과거를 한번 보면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뭐였었냐면 이때 엄청난 거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헤드앤숄더가 나왔다. 그리고 헤드앤숄더가 두 개인 이제 하락 완성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 당시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위의 고점과 이 어깨의 폭만큼 한 요 정도까지는 주가가 내려오면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마지막 이 4주가 사람들을 이제 패닉으로 몰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2008년은 여기 요때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추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간 마이너스 한 50% 정도 하락한 요게 저에게는 서브프라임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가장 공포는 마지막 한 달이 가장 공포였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5개월 동안 아주 강한 하락이 쭉 이어지면 아마 최근에 뭐 2008년도와 비교하는 영상도 있겠지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2008년도가 더 무서웠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이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암울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일단 접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바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랬었어요. 주가는 이때를 시작으로부터 여기까지 50%가 하락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이었거든요. 와중이었는데 요 당시 때가 가장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 기간이 꽤 길어요. 이 당시가 10월부터 한 4월까지니까 거의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정도가 계속 사람들이 싸웠었어요.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뭐 바닥은 이미 나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바닥을 찍었는데 실적의 바닥은 여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주가는 미리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EPS, 그러니까 선행 EPS들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하락이 된 곳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미리 시작해서 미리 바닥을 만들었고, 실적은 그 다음부터 하향 조정되기 시작해서 이때 실적이 하락이 바닥을 찍었던 곳이었어요. 그때 주가도 50% 정도가 조정이 되었고, 실적도 여기는 이렇게 주가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실적 역시도 한 50% 정도 하향 조정을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찜찜한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주가는 이렇게 반등하는데, 이거 좀 크게 띄워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주가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주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바닥을 찍고 가고 있었고, 실적은 어땠었냐면, 실적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언저리 때 실적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실적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상당히 시간이 꽤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괴로웠던 거예요. 뭐냐면 이 크로스가 나는, 분명히 주가는 오르는데 실적 어떤 EPS들은, 선행 EPS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누구는 기술적 분석을 뭐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급과.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거 싸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거의 어떤 이것을 좀 보면, 이것을 보면 이게 잘 나오는데요. 코스피와 12개월 선행 EPS를 이렇게 보면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방향성이. 상한계수로 보면 0.8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84라고 하면 거의 뭐 같다 정도라고 이야기해도 뭐 이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그냥 거의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는 12개월 선행 EPS와 코스피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분명 EPS는 하향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나는 상황. 그러니까 애매한 것입니다. 주가는 올라가지만 분명히 한 번 더 충격이 올 거야. 조금 더 뭔가 이게 뭐 투바닥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두 개의 바닥, 쌍바닥을 만들 거야. 혹은 아니야, 예전과는 달라, 더 하락할 거야. 뭐 여러 가지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이런 것들이 꽤 길었던 거예요. 그 과거 2008년도, 2008년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의 조정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50%가 나왔고요. 실제로 실적의 어떤 실적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향 조정이 한 50% 정도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분명히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EPS와 코스피가 분명히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서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리먼 사태 때 분명히 EPS가, 선행 EPS가 이만큼씩 하향 조정됐거든요. 코스피와 S&P 500이 이만큼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각각 40% 가까이 EPS 하락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를 보면 아직 이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반영될 거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반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주가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실적은 아직 반영이 될랑,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시차가 있으니까 주가는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실적은 이제서야 하락을 반영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 근데 분명히 얘는 반영할 거예요. 실적도 역시 반영할 건데 지금 코스피가 이만큼을 하락한 부분이 한 30%가 살짝 넘잖아요. 한 35% 정도이죠. 하락분이. 분명히 EPS도 아마 요 언저리만큼 하락이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과거에 분명히 이제 길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는데 이런 변곡점들 주가가 실제로 꺾이는 변곡점들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파란색보다 먼저 올라가고 꺾일 때도 주가가 먼저 꺾이고 다시 여기서 바닥을 실적보다 바닥이 미리 먼저 잡히고 나오고 여기 과거 여기 몇 년 전이죠. 얼마 안 됐죠. 여기서도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꺾여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EPS와 코스피가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이 변곡점에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차를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변곡점에서는 주가가 더 실적보다 먼저 빨리 움직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코스피 지수가 또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최근에 코스피를 보면 분명히 이 고점부터 이만큼 벌써 내려왔어요. 근데 서브프라임 때는 5개월 5개월 동안 이렇게 스금스금 내려왔는데 지금 코로나는 한 달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조금 더 과장해서 그래 보면 5개월 동안 이렇게 무섭게 내려왔던 것을 최근에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만 좀 이렇게 안 된다면 아마 이 반등, 실적의 반등도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보면 주가의 하락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고 근데 주가가 꺾이는 거는 한두 달 있다가 주가가 꺾인 이후에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주가 바닥 이후에 한 5, 6개월 이후에 실적의 바닥을 찍었어요. 이거를 다시 하나 표로 보여드려 보면 과거 표를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굳이 시차를 꼭 뭐 의미를 둘 필요 없겠지만 2008년도 때인데요. 주가의 바닥을 이 위에서부터 해볼까요? 이때부터 지수가 이때부터 무섭게 꺾이기 시작했었는데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실적은 꺾였어요. 이게 파란색이 EPS고 검은색이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먼저 꺾이고 실적이 꺾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먼저 잡고 실적이 한참 이후에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죠. 주가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데 계속 실적은 내려오는 거예요. 실적은 계속 내려오고 주가는 올라가는 이 과정, 특히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 과정에서 큰 변동폭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다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온갖 뉴스들에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이 밑에 싸게 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요럴 때. 근데 요 언저리에서 다 팔고 나왔어요. 다. 근데 진짜 시작은 여기 이 뒤에 게 있었거든요. 뒤에가 진짜 큰 시장이 있었고 이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외국인은 팔았고 계속 팔고 있었고 일단 오늘 기간이 1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개인이 8천억이 넘게 매도했어요. 뭐
밑에서 산 물량의 수익 실현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가는 것이 좀 불안한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난 것 혹은 이제 손실이 좀 만회된 것인데 지금 일단 도망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시장에 무서운 뉴스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많고 더 앞으로 지금 뭐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실적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될 때는 분명 어떤 공포가 있을 것이다. 더 한번 바닥을 볼 것이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카페에만 올리지 않았던 이때 3월 19일 날 시그마 6 나왔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한 1주,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바닥을 확실히 좀 코스피는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면, 과거 2008년도 때 주가 조정이 있었고, 조금 후행적으로 실적 조정도 있었는데 이 폭은 대략 한 50% 정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을 나오고 주가도 반등을 했고 실적도 50% 정도 하향 조정이 있은 이후에 바닥을 잡고 턴했다라는 게 있는 그대로 팩트인 것이고 최근에 코스피를 보면 한 35% 정도 지수가 하락했고 실적은 이제 조금씩 꺾일 것 같은 내일 삼성전자 어떤 자본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들이 나올 것인데요. 아직 요것이 이제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 근데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아마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그 불안함, 뭔가 찜찜함들이 변동성을 아직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장기적으로 매수를 했고,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나는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보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매우 좋은 매수 구간인 것이고요.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위험 구간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길게 그냥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싼 주식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주식들이 많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들 완료된 것을 이제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 사실 못 올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애들. 근데 너무 탐나는 애들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권하지는 못했던. 하지만 카페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올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많이 싸진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 변동성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은 아직 내려와야 되는 그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크로스의 이 찜찜함에서 나오는 이 변동성이 남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요. 매수 이후에. 근데 샀다 팔았다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은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아직도 빅스지수가 높은 단계에 있거든요. 여기서는 단기 매매하는 건 위험이죠. 너무 리스크가 큰 구간. 그래서 이쪽 분들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오늘도 이제 한 종목을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오늘 매수를 했는데요. 그 종목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텔레그램에 이렇게 보내드리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밸류에이션들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일 거잖아요. 앞으로 EPS가 선행 EPS가 하향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좋은 실적의 회사들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거죠. 단기적으로 연간으로 혹은 내년에 전망이 좋아지는 이런 회사들이라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극복하고 매수를 해서 길게 보유한다면 저는 매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소설을 너무 이렇게 피대를 세웠나 싶은 좀 부담감이 있네요.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그리고 2008년도 때랑은 조금 느낌이 좀 더 달라요. 그리고 2008년도는 이게 엄청난 버블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때는 그냥 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상당한 버블이 있었어요. 상당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블 붕괴하는 과정에서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았던 과정에서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신용 위기,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승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도 컸고 기간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했었죠. 근데 코로나 사태는 보면은 뭐 저는 요거에 대한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해결됐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도 같이 섞여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저는 조금 과했던 것은 해소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여기서 충분히 해소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장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2008년도 때와 다르게 요 당시 때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요 당시 때는 한국 증시가 버블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버블이 없었습니다. 버블이 없었고 이제 선행 지수들이 턴하는 그런 구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도 과거에 비해 훨씬 낮은 단계였고,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급하게 반등했지만 지금도 상당히 매우 저렴한 싼 구간이에요. PBR도 낮고 버핏 지수도 지금 70% 초반이고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바닥을 찍었고 어떻게든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하향 EPS의 하향이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 진행될 것인데 이 크로스되는 이런 과정들, EPS는 하향 조정되고 주가는 오르는 이 언밸런스한 시장에서 분명히 어떤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 매매는 안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그리고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 한두 분기 정도 안 좋을 것이라는 이것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싸진 종목들은 매수해서 한 1년 정도를 보유하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꽤 많은 전화가 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반등해서 다 매도하고 나갔어요. 다 나갔고, 진짜 추세가 전개되었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렇게 보면은 다 여기서 다 도망갔고 없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멋진 추세는 다 외국인들이 수익을 냈어요. 요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나중에 또 들어왔죠. 나중에 들어와서 또 물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비록 한국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추세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매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또 빠지면 또 사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굉장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벌써 주식으로 이미 큰 돈을 벌었을 것이에요. 그런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는 저희는 일단 못하고 일단은 이제부터는 싼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조금씩 이익이 나는 것들은 매도를 하고 다시 싸진 종목으로 매도하는, 그러니까 비싸지면 팔고 싸지면 매수하는 이것을 계속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끼워 맞춰 볼까 하고요. 뭐 그럴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이고 분명히 코스피 한국 증시의 EPS 선행 EPS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마 2분기에 찍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3분기 늦으면 4분기 정도에 찍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도 시장은 싸울 것 같아요. 누구는 싸다, 누구는 비싸다, 뭐 누구는 아직 뭐 대재앙이 남았다, 뭐 큰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싸울 것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좀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는 절대적으로 일단은 가치보다 싼 회사들은 변동은 있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치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에서 많은 뉴스들이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실적 반영을 이제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개의치 마시고 그냥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이 싼지 앞으로 연간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흔들리겠죠. 연간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회사일지 정도를 보면서 시장의 소음들은 최대한 무시하고 내가 살 종목에 집중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수 상품들은 적정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할 생각이고 이 현금 여력으로는 좋은 회사들을 사고 좀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이렇게 소설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잊어주시고 시장을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판단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저 역시도 시장 이야기는 좀 자제하고 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은 다들 시장 이야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2000년도 1분기의 실적 시즌이 스타트 하니까요. 시황 이야기보다는 종목 이야기로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이야기를 별로 할 게 없으면 유튜브로 찍지 않고요. 뭐 큰 뭐가 없으면 그리고 그냥 카페에만 조금 이렇게 종목 이야기를 좀 계속 올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